미경씨 유방암입니다. 3기고요.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2013년 4월 23일 제 인생은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이한솔 원장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유방암, 3기, 림프절 전이. 의사 선생님이 제 남은 시간을 5년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딸의 결혼식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종양 크기가 5.2cm이고 겨드랑이 림프절 4개에서 암세포가 확인됐어요.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51살. 딸 지은이는 이제 막 대학교 2학년이었고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습니다. 남편 성준이는 회사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우리 가족에게 갑자기 찾아온 암이라는 불청객.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제 몸속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죽는 거야. 난 어떡하라고? 준호가 처음 제 병을 알게 됐을 때 했던 말입니다.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그 아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꼭 잡고 있었죠. 여보, 우리 이길 수 있어. 꼭 이겨낼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2013년 5월 7일 첫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AC요법이라고 불리는 독한 항암제였습니다. 아드리아마이신과 사이클로포스파미드를 3주 간격으로 4차례 맞고 그 다음 탁소를 12주 동안 매주 맞는 치료 계획이었죠. 처음엔 좀 힘들 거예요. 구토,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한솔 원장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항암제를 맞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고 화장실과 침대를 수십 번 오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물만 마셔도 토했습니다. 엄마, 물 좀 드실래요? 지은이가 얼음물을 가져다 줬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쉬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준호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집에서 엄마 걱정만 했죠. 2주 후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빗는데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니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생명이 중요한 거지. 남편이 위로했지만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추해 보였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3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삭발을 하기로요. 조금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밀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이발기를 가져왔고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응, 해줘. 어차피 다 빠질 거잖아. 윙윙 소리를 내며 이발기가 제 머리를 깎아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기분이었달까요? 항암 2차, 3차를 거치면서 부작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입안이 헐어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감염 위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죠. 어느 날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폐혈증 위험이 있다며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당신이 더 중요해. 회사는 나중 일이야.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뒤섞여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 4차를 마치고 8월에 유방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제 가슴을 한참 동안 만져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젖을 물렸던 가슴, 여자로서 정체성의 일부였던 가슴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미경 씨, 수술 잘 됐어요. 조직 검사 결과 나오면 추가 치료 계획 세울게요. 수술 후 깨어났을 때 가슴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쪽이 없는 제 몸이 이상하고 불완전해 보였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수술 후 2주, 탁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A씨보다는 부작용이 덜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손발이 계속 저리고 손톱 발톱이 검게 변했습니다. 2013년 12월 모든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25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5분간 방사선을 쪼이는 치료였죠.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화끈거렸지만 이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제 항암은 끝났으니 호르몬 치료만 5년간 받으면 돼요. 타모시펜이라는 약인데 매일 드시면 됩니다. 이한솔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년. 그 5년을 버티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병원 생활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니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림프절을 제거해서 왼팔이 붓는 림프 부종이 생겼습니다. 팔이 퉁퉁 붓고 무거워서 옷을 입기도 힘들었죠. 림프 부종은 평생 관리해야 해요. 압박 스타킹 착용하시고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마사지 받으세요. 또 하나의 숙제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압박 슬리브를 착용하고 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2014년 3월 첫 추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재발 소견은 없네요. 계속 호르몬 치료 잘 받으시고 3개월 후에 다시 봐요. 원장님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재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 말이죠. 그 무렵 병원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대기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최영자 언니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네. 몇 살이요? 51살이요. 아이고, 내 딸 나이네. 나는 폐암 환자야. 벌써 3년째 싸우고 있지. 영자 언니는 73살이셨는데 폐암 사기로 진단받고 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유쾌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오늘 산 거예요. 내일도 살 거고요. 그게 중요한 거야. 영자 언니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 언니와 저는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날 검진을 받으러 오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영자 언니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미경 씨, 감사일기 써봤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씩 적는 거야. 처음엔 별거 없을 것 같아도 막상 쓰다 보면 감사할 게 참 많더라고. 저는 그날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줬다. 남편이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왔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2014년, 2015년이 지나갔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재발 소견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에 잘 입학했고 지은이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조금씩 평범해졌습니다. 암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괜찮아.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2016년 4월, 진단 3년 만에 받은 정기 CT 검사. 이한솔 원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경 씨, 폐에 결절이 보여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제발. 3년이나 잘 지냈는데.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이성 유방암입니다. 폐로 전이된 거예요. 사기로 분류됩니다. 사기, 말기암. 제 귀에는 그 단어만 들렸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버텼는데 결국 암은 다시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요즘은 전이암도 치료제가 많이 발전했어요. 표적 항암제 치료를 시작해봅시다. 원장님은 허셉틴과 타이커브라는 표적 항암제를 권했습니다. HER이 양성 유방암에 효과가 좋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죠. 여보, 난 이번엔 자신이 없어. 미경아, 우리 다시 싸우자. 또 이기면 돼. 하지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고통을 또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영자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제발 했어요. 폐로 전이됐대요. 미경아, 울지 마. 언니 또 사기잖아. 그래도 3년 넘게 버티고 있잖니. 미경이도 할 수 있어. 영자 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언니, 저 무서워요. 그래, 무서운 거 당연해. 하지만 미경아, 우리한텐 아직 시간이 있어. 이번에 새로 나온 약들이 잘 듣는다잖아. 한번 해보자고. 영자 언니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표적 항암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3주마다 허셉틴 주사를 맞고 매일 타이커브 알약을 먹었습니다. 예전 항암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덜했지만 그래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사가 심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렸죠. 손발 피부가 갈라지고 발진이 생겼습니다. 손톱 발톱이 들뜨고 변형됐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지은이가 물었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설사 때문에 다 나가버리니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체중이 10kg 넘게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한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CT 검사 결과 폐 결절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계속 이 치료를 유지합시다. 이한솔 원장님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약이 듣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해 가을, 준호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제약회사 연구원이 될래. 항암제 개발하는 일 하고 싶어. 준호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너가 행복하면 돼. 제 병이 아들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2017년 봄, 영자 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암이 뇌로 전이됐다고 했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언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난 알아. 근데 후회 없어. 4년 더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영자 언니는 끝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약속해. 언니 대신 오래오래 살아. 그리고 다른 암 환자들한테도 희망 주는 사람이 돼줘. 네, 언니. 약속할게요. 2017년 6월 영자 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게 긍정의 힘을 가르쳐 주신 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신 분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다짐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제게 물려준 긍정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언니 대신 더 열심히 살겠다고. 그해 11월, 지은이가 드디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1차도 붙고 2차도 붙었어.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 우리 딸 대견하다. 정말 수고했어. 엄마, 이거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내가 힘낼 수 있었어. 지은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버티는 게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2018년 표적 항암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폐전이 병소가 더 커지지도 새로운 전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암환우 자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었죠. 저는 유방암 5년 차인데요. 폐전이가 생겨서 지금 표적 항암제 치료받고 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자 다른 환우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재발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섭죠.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함께 버텨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영자 언니가 제게 해줬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경험담을 나누고 다른 환우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온라인 암환우 카페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처음에는 회원이 몇 명 안 됐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카페에는 매일 새로운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치료 후기, 부작용 대처법, 맛있는 음식 추천,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법 등등.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미경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미경님 글 보면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2018년 가을, 이한솔 원장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미경 씨, 면역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해 볼 의향 있으세요? 키트루다라는 약인데 최근에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면역 항암제요? 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도와주는 약이에요. 기존 항암제와는 작용 기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해볼게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2019년 1월부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3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부작용이 예전 항암제보다 훨씬 덜했습니다. 구토나 탈모가 없었고 피로감도 견딜만 했습니다. 다만 피부 발진이 조금 생기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와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했죠.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해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 3개월 후 CT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환했습니다. 미경 씨, 놀라운 결과예요. 폐전이 병소가 50% 이상 줄었어요. 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면역 항암제가 잘 듣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완전관해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완전관해. CT에서 암이 보이지 않는 상태. 제게는 기적 같은 단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대. 정말? 미경아, 정말 잘 됐다. 남편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은이와 준호도 전화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감사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제 몸이 암과 싸워 이기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의학의 발전에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버틴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함께 싸워준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2019년 여름, 지은이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 민수 오빠예요. 어머니, 지은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민수는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년 전 딸의 결혼식을 못 볼 거라고 절망했던 제가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결혼 준비 도와줄게. 엄마 웨딩드레스 같이 고르러 가요. 엄마랑 꼭 같이 가고 싶었어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5년 전 병원 침대에서 딸이 써준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때 엄마 드레스 같이 고르고 싶어. 그 소원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9월 또 한 번의 CT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경 씨, 폐전이 병소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90% 이상 줄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정말 제 검사 결과 맞나요? 맞아요. 면역 항암제가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미경 씨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집으로 오는 길, 남편과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정말 해낸 거야. 응,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암 환자인 저는 면역 저하자라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외출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이중으로 쓰고 손 소독을 수시로 했습니다. 지은이 결혼식도 연기됐습니다. 원래 5월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1월로 미뤄진 거죠. 엄마 괜찮아.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야.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미안하다, 딸아. 엄마 때문에. 무슨 소리야. 이런 세상 상황인데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 2020년 11월, 드디어 지은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치렀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느 결혼식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팔에 기대어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저는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시한부라던 내가 딸의 결혼식에서 함께 웨딩드레스를 골라주고 이렇게 버진로드를 함께 걷고 있구나. 주례사를 하던 목사님도 제 이야기를 알고 계셨는지 잠깐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신부의 어머님은 암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희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피로연에서 지은이가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딸아.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는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2021년 봄, 준호가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항암제 연구하는 부서 배치받았어.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다. 엄마, 나 엄마 같은 환자들 위해서 좋은 약 개발할게. 꼭 할 거야.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 병이 아들에게 사명감을 준 거였습니다. 2021년 6월 3개월마다 받던 검사 주기가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상태가 안정적이니까 6개월에 한 번씩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한솔 원장님의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정상인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암환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나 환우 모임에서 제 경험담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저는 5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째 살아있습니다. 폐전이가 됐을 때도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환우분들을 보면서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22년 3월, 제게 또 하나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될 거야. 정말 우리 딸 축하한다. 할머니가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2022년 10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아기 이름을 희망이로 지으려고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희망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희망이. 참 좋은 이름이다. 작은 희망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안아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희망아, 할머니가 너를 만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단다. 고마워, 태어나줘서. 2023년 4월, 암 진단 10년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를 위해 PET-CT를 찍었습니다. 전신을 다 촬영하는 정밀 검사였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한솔 원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축하드립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CR이에요. 네, 정말요? 네, PET-CT에서 암세포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원장님, 제가 정말 나은 건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경 씨 같은 케이스는 5% 미만입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참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48회, 수술 2번 23회. 셀 수 없이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애들아, 엄마 완치래. 암이 완전히 사라졌대. 엄마, 여보,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자 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언니, 저 이겼어요. 10년을 버텼어요. 언니가 가르쳐주신 긍정의 힘으로요.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여름, 가족 모두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암 진단 후 처음으로 가는 가족 여행이었죠. 푸른 바다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바다 예쁘죠? 희망이를 안고 있던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거야. 엄마, 제 친구 엄마도 유방암인데요. 너무 절망하고 계시대요. 엄마가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지.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암환우 상담과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도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경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미경님은 저희의 희망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24년 봄, 준호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어머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준호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던. 엄마가 자기 인생의 영웅이라고요. 엄마 때문에 지금 직업도 선택했고 인생관도 바뀌었대요.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다. 엄마가 또 결혼 준비 도와줄게. 아들의 결혼식까지.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지은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아들이래요. 그래, 할머니가 손주 둘 다 건강하게 키워줄게. 두 번째 손주.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2025년 3월, 둘째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엄마, 안아보세요. 작은 민준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10년을 버틴 결과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만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단다. 지금 저는 63살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2년이 됐고 완전관의 판정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혹시 모를 재발을 감시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제는 불안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짓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일주일에 3번 희망이와 민준이를 봅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밥을 먹입니다. 할머니라는 역할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한 달에 2번 암환우 모임에 갑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환우들을 격려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온라인 카페는 이제 회원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고 서로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미경님 덕분에 오늘도 힘냅니다. 미경님이 버티신 것처럼 저도 버틸게요. 미경님은 저희의 등대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제가 10년을 버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한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의예과 학생들에게 환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달라고요.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강사님,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면 강씨님 같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한솔 원장님은 여전히 제 주치의입니다. 12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죠. 미경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의사로서 이런 케이스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원장님, 제가 살아있는 건 원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미경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학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환자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다. 의학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영자 언니가 가르쳐준 그 습관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희망이가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해줬다. 남편이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왔다. 카페에 감사 인사를 남긴 환우분이 계셨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 그것들이 모여서 제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호의 결혼식이 다음 달입니다.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엄마, 이번에도 같이 준비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아들아. 두 아이의 결혼식을 다 지켜보게 됐습니다. 손주들도 보게 됐습니다. 10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티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암과 싸우는 10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십 번 죽고 싶었고 수백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딸의 결혼식, 아들의 결혼식, 손주의 얼굴, 그리고 내일의 햇살. 5년 시한부에서 12년을 버틴 게 아닙니다. 12년을 살아낸 겁니다.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아낸 거죠. 암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건강, 머리카락, 가슴, 평범한 일상. 하지만 암은 제게 더 많은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삶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지만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자 언니가 말씀하셨죠. 미경아, 우리 오늘 산 거야. 내일도 살 거고. 네, 언니. 저 오늘도 살았어요. 내일도 살 거예요.
그 다음 날도요. 암을 이긴 게 아니라 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암에게 제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암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암 환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사세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옵니다. 저처럼요. 저는 박미경, 63살. 유방암 사기 완치자. 2자녀의 엄마, 2손주의 할머니. 그리고 5,000명 암 환우들의 희망. 오늘도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